안녕하세요. 알법한 언니들입니다. 이렇게 매주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맞아,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알법이들이랑도 점점 더 편안한 사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알법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항상 10명씩. 아니 근데 요즘에 우리 다 아파트 살잖아요. 층간소음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고 또 답답해 본 적도 있을 테고 또 의외로 자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발자가 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아파트를 안 살아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꼭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요즘 이렇게 공동주택, 뭐 아파트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위아래층, 뭐 옆집 이런 데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지 안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그쵸. 있더라고요. 무서워.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가 이사 가면은 막 떡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또 웬만큼 위에서 떠들어도 뭐 윗집 애가 좀 뛰어도 뭐 에이 고놈 하면서 맞아. 그냥 좀 넘어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사만 하죠. 윗집에? 뭐. 잘 모르는 편이죠.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누가 떠든다 아니면 위에서 누가 뛴다 하면은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어떤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보면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차례. 맞아. 막 흉기 들고 그래, 위협하고. 내가 아는 집도 그랬었어. 그것 음. 때문에 다시 이사 가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층간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일단 층간소음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층간소음의 정의? 그럼 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건가요? 법에 이제 소음진동법이라고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과 밤의 기준을 그 데시벨의 기준을 좀 나눠두고 있어요. 일단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해서 뭐 다 층간소음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기준은요. 낮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데시벨 정도 그리고 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적은 38데시벨 정도가 일단 층간소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기중을 타고 오는 소음 아니면 뭐 직접 들려오는 소음에 따라서는 또 이 데시벨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뭐 딱 몇 데시벨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게 다 세세하게 그 데시벨의 기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위층에서 피아노를 치려고 했는데 도만 쳐도 시끄럽다. 이건 층간소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어떤 소음이 딱 발생했다고 해서 이건 층간소음이 그치. 아니라 보통 일정 기간 예를 들면 뭐 10분 이상, 1분 이상 이런 기간이 있어요.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데시벨이 이 정도 기준을 아니, 근데 넘는 경우에 이제 층간소음을 나는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무슨 업체를 통해서 데시벨 측정 기계를 사놓을 것도 아니고 그 아무리 그런 게 요즘 내가 안 찾아봤는데 앱이 있다고 한들 뭘 한들 뭔가 그거를 내가 하루 종일 그러고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있을 수도 없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찍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 근데 내가 다 알아왔어. 빨리 나는 말해. 기상캐스터니까. 음. 자, 그 한 40데시벨 요 정도 되는 거 보통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한 50데시벨 정도라고 맞아요. 해요. 우리 맞아요. 집에서 내가 쟀을 때 그렇죠. 내가 들렸을 때 우리 집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좀 더 크다. 이게 느끼는데 그게 좀 뭐 몇 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냉장고 같은 그 큰 기계 있잖아요. 이런 큰 기계음보다 더 큰 소리면 층간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뛰는 소리 아니면 쿵쿵쿵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이런 드륵 소리. 것들은 기본적으로 50데시벨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층간소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계속 녹음을 해놔야 돼? 뭐 동영상을 찍어놔야 돼? 뭘 어떻게 해놔야 돼? 일단 층간소음이 이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일시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시간대별로만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은 소음이 날 것을 예상하고 어떤 뭐 데시벨 측정기를 구비를 해놓는다던가 이런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측정기 자체가 집에 있는 분이 없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그 센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민원 신청을 하시고 이제 뭐 접수를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그 층간소음을 측정해 주시기도 하고 그에 따른 분쟁 절차를 또 진행을 해 주시기도 해요.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50데시벨이 아니어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또 소음으로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듣기에 맞아. 좀 시끄럽다.
없다.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끄럽고 안 시끄럽고는 물론 객관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조금 예민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오늘따라 컨디션이 예민하다라고 하면 똑같은 소음에도 솔직히 더 크게 느낄 수 특히 있어요. 밤에는 더 그럴 수 있지. 네. 뭐 불면증 환자들은 더 예민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되나 주관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보실 텐데 일단 법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편을 겪고 뭐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원이 이 정도는 좀 수인해라, 그러니까 참아라 라고 하는 기준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47, 뭐 38 이런 데시벨의 그럼 기준이 데시벨밖에 있습니다. 없어요? 데시벨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딱 데시벨이에요? 소음을 측정하는 거는 데시벨이 기준이죠.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너무 짜증나. 위층에서 아이들이 사는 것도 알고 아는 집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는 사이니까 조용히 말했겠죠. 근데 안 고쳐져. 무조건 소음이 일주일 이상 됐거나 막 내가 힘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센터에 연락을 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소음을 내지 말라고 이제 올라가면 솔직히 맨 처음엔 뭐 좋은 소리로 하겠죠. 웃으면서 그치. 하지 마세요라고 맞아요. 하겠지만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솔직히 사람 입장에서 화가 그렇지. 나죠. 이게 보면은 감정적인 문제더라고. 처음 시작이. 맞아. 그렇게 되면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소음을 유발한 그 집에서는 이걸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신체의 일부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좀 문 좀 열어봐요. 뭐 얘기 좀 하게. 무섭다. 딱 그게 무섭잖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주거침입죄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었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의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뭐 협박죄, 주거침입죄 이런 죄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요? 너무 가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녹취본이라든지 내 동영상을 켜고 나만 나오게 해서 왜냐면 협박이 아니라는 걸 좋게 말하려고 그럼 협박이 그 안 증거로 되게 있으면?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무죄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어떤 소음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가지 마시고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경찰분에게 요청하세요. 아 경찰에도 해도 왜냐면은 돼요? 이렇게 소란행위잖아요. 이 그치. 소음이 그렇게 네.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괜히 했다가 무슨 협박죄, 주거침입죄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3자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경찰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같이 대동하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아래층, 그러니까 피해자였겠죠. 너무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어떤 사람이 보복으로 천장에다가 우퍼 스피커. 그런 걸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폭행 뭐죄? 약간 이런 걸로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위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위에다가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식으로 그럴 수 있지. 이제 천장에다 우퍼 스피커를 붙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윗집에서도 그 소음으로 고통을 받겠죠. 그렇죠.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서 내 청각에 아니면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리로 인한 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역으로 폭행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안 우발적인 돼요. 거지. 섣불리 찾아가거나 우발적으로. 섣불리 좀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했어도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사람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치. 반려동물이 거의 1000만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강아지가 짖는 건 사람이 짖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쵸. 쿵쿵거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 거 이제 사람 짖을 우리나라에서 수도 있어. 규정하고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짖을 수 있지. 그 땡소리 할 수 있어. 주택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물체로 인한 소음 아니면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소음은 그 아까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가 만들어내는 소음은 이 법들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아까 말씀드린 무슨 데시벨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기 어떡해?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떤 뭐 형사적인 처벌이나 어떤 기준이 없어서 약간 입법에 미비로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문제가 뭐 형사적인 처벌, 뭐 행정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소리가 일단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50데시벨보다 훨씬 큰 100데시벨이 그럼요. 넘어가는 소리거든요. 센터에서 왔는데 만약에 소리가 커 그럼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패티캣? 요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네. 서로 이제 같이 사는 입장에 가장 좋지.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런 소음 관련 문제는 이웃분들끼리 잘 상의를 하고 평상시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서로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법적 기준으로서의 그런 소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아지 주인분이시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주의를 주셔야 되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직접 가면 띠 절대 안 되고 뭐 엘리베이터에 쪽지를 써서 붙인다거나 집 앞에 붙인다거나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한다거나 센터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가야지만 나중에 역으로 이렇게 막 신고당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리고 화난다고 우퍼 스피커인가 뭔가 딱 붙여놓고 막 거기다가 짜증나가지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런 보복성 행위들을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아지들 이제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사랑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인들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한 번쯤은 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알법한 언니들이었습니다. 안녕.